쌀이 되게 좋은가 봐요. 안녕하세요. 남원시 농업기센터 김미선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면역력 강화를 위한 시생활교육 3회차입니다. 고은정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9월에 먹으면 좋은 그런 음식으로 차돌박이 버섯밥하고 표고버섯찜 그리고 도라지 잣찜 무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한번 같이 밥을 지어볼까요? 네. 네,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며칠 전부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옷깃 사이를 찬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들어오고 아, 이제 정말 가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름에 습하고 너무 더운 그런 계절이라서 고생을 하셨을 텐데 저 여름에도 면역력을 높여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그런 밥상을 차려 먹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가을이야말로 이게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가을의 우리 몸에 해당하는 장기는 폐입니다. 폐는 호흡기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음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먹는 이제 음식이 바로 잠시 전에 소개드렸던 차돌박이 버섯밥 그리고 표고버섯찜, 도라지 잣찜 무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밥을 표고버섯과 또는 도라지를 같이 어우러지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밥으로 차돌박이 버섯밥을 할 텐데요. 이제 가을은 정말 또 요즘에 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그야말로 버섯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남원에서 로컬푸드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버섯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표고버섯도 있고 양송이 버섯도 있고 그다음에 요런 그 미니 느타리 버섯, 그다음에 뭐 팽이버섯, 요거는 동충하초 버섯이라고 해서 야생으로 나오는 꽃버섯하고 되게 색깔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되게 색깔도 예쁘고 익으면 이 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밥이 모양도 예뻐지고요. 새송이 버섯, 또 모기 버섯. 나무에서 나오는 귀처럼 생긴 버섯이라고 해서 모기 버섯 있고, 표고버섯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섯들은 물로 씻기보다 마른 거는 얘는 미지근한 물에 불려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버섯들은 물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 수분을 많이 땡겨가지고 금방 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거는 고열로 익힐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른 행주를 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서 씻어내고 그리고 나서 조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밥솥에 쌀을 먼저 넣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쌀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두 손으로 살살 비벼서 한 서너 번 씻고 이렇게 체에 건져서 이 계절에는 여름에는 한 30분, 이 가을에는 한 40분 정도 이렇게 불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쌀의 표면에 묻어 있던 수분 때문에 쌀이 적절히 불는데 이때 이제 부피는 한 20%에서 25% 정도 불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린 쌀 넣고요.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2인분의 밥으로 요런 계량컵으로 200ml 물 200ml가 들어간 요런 계량컵으로 딱 우리가 씻어서 계량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자 같은 걸로 됐을 때 이렇게 딱 깎아서 위로 이렇게 수북하게 올라오지 않게 하나를 씻었거든요. 그럼 압력솥에 밥을 하실 때는 비슷한 양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컵 물을 딱 부으시면 되고요. 물을 살짝 버섯에서 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살짝 적게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 햅쌀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네, 묵은 쌀이라서 약간 많이 건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또 쌀의 그 품종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한데, 네, 오늘 네, 남원의 로컬푸드 매장에서 추엄이라는 이제 쌀을 사가지고 와서 지금 밥을 하는 건데, 동량으로 한번 넣고 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준비를 이제 쌀을 물을 붓고 준비를 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버섯들을 이제 넣게 되는데요. 네, 새송이 버섯 이렇게 작게 썰었어요.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네, 넣고요. 그 다음에 동충하초 버섯 네. 길이로 반을 자르고 밑동 네, 지저분한 거 잘라내고 나서 약간 한꺼번에 붙어 있는 것들은 떼내서 네,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이거는 뭐 어떻게 예쁘게 넣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미니 느타리 버섯도 이렇게 하나씩 찢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버섯은 안에 고가를 떼내고요. 이렇게 떼내고요. 네, 줄기하고 여기 고가리죠. 여기 떼내고, 원래는 음식을 할 때 이렇게 살짝 요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하얗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벗겨서 이거를 버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하시고 썰으셔도 되고 이렇게 손으로 뚝뚝 잘라서 넣으셔도 됩니다. 표고버섯도 네, 이렇게 가시 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얘는 말려두었다가 우리가 보통 국물을 맛있게 낼 때 그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 네, 표면을 닦은 거를 이렇게 채를 썰어서, 사실 표고나 이런 버섯들은 말린 거를 쓰면 훨씬 더 영양 성분이 올라가기는 합니다. 햇빛에 의해서 네, 인체에서 합성되지 않는 네, 그런 이 안에 들어있지 않고 햇빛을 받으면 그때서야 생기는 비타민 D 같은 것들이 이때 생겨나는데, 그것들을 생각하면 말려서 쓴 이제 표고버섯을 가져다가 불려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차돌박이 버섯밥이니까 차돌박이 소고기에 녹진한 기름이 있는 차돌박이를 이렇게 하시는데, 한꺼번에 덩어리로 넣으시면 이게 붙어가지고 나중에 밥을 펐을 때 누군가의 밥에만 네, 한 덩어리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고기 맛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떼서 네, 넣고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재료가 다 들어갔고요. 여기에 물도 넣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밑간을 하기 위해서 아까 버섯 쪼가리가 들어가서 뺐습니다. 간장을 살짝 넣어요. 간장을 네, 2인분 밥을 하면 한 반 큰술 정도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게 간을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밑간을 해서 완성된 밥하고 그냥 간을 하지 않은 밥하고는 맛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밥맛을 좀 더 좋게 하고, 혹시라도 모를 소고기의 잡내 이런 걸 잡아주기 위해서 네, 청주를 네, 반 큰술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네, 들기름을 넣었는데, 들기름이 차돌박이의 동물성 지방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훨씬 더 풍미를 좋게 해서, 밥을 해 놓으면 들기름을 넣고 차돌박이를 넣었는데 이상하게 버터의 풍미 같은 것이 느껴지면서 훨씬 더 맛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압력솥 뚜껑을 잘 덮고요. 흰밥을 할 때처럼 불을 켜고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가서 불 조절을 다시 하기로 하고, 밥이 되는 동안에 이 밥이 되면 비벼 먹을 양념장을 한번 잠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밥에 밑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맑은 국 하나 아니면 김치 같은 거 이렇게만 해도 영양적으로나 또는 뭐 맛으로나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밥상이 되겠지만, 또 그냥 먹다가 양념장이 비벼 먹으면 또 그 맛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한번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밥을 할 때 넣은 간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이 간장도 시중에서 파는 그런 진간장류, 양조간장류가 아니라 집에서 담은 간장입니다. 그래서 이 간장이 너무 짜다고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짜다는 건 염도가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염도를 좀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장과 물을 1대1로 섞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간장이 보통 염도가 한 25% 정도 되는데 물과 간장을 1대1로 섞는 순간 염도는 12%에서 13%로 줄어들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조 간장류보다 좀 싱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맛은 훨씬 깔끔하고 감칠맛은 올라가는데 염도는 내려가는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물과 간장을 1대1로 이렇게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염도는 떨어졌고요. 네, 적당한 간장을 만들 수 있는 네, 밑간장이 되었어요. 여기에 네, 쪽파를 좀 넣고요. 네, 그리고 마늘을 넣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을 넣으셔도 되고, 저는 좀 들기름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들기름이 훨씬 더 건강하고 이제 그러니까 뭐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아니면 참기름과 들기름을 반반 섞어서든 이렇게 양념장에 이제 넣으시고요. 들기름을 쓰시고 이렇게 참깨를 네, 빻아서 깨소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거를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넣었어요. 그래서 양념장을 만들어요. 이제 밥솥이 추가 3개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불 조절을 해야지 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추가 3개 흔들리기 시작하면 한 1분쯤 있다가 불을 끄시면 됩니다. 네, 오, 긴장돼요. 오. 밥이 잘 됐을까요? 네, 어떠세요? 여러 가지 버섯을 넣었는데 동충하초 버섯 때문에 여기 꽃버섯을 넣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밥 색깔이 환해졌어요. 네, 그쵸. 네, 그리고 심지어 네, 그쪽은 밥이 색깔이 노랗게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밥 먹은 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식욕이 제가 밥을 퍼보겠습니다. 뭐 강황이나 뭐 이런 거 넣지 않았어요. 치자물 같은 거 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노란색이 예쁘게 보이고 주황색도 보이고 네, 차돌박이 버섯밥이 아이고, 완성이 되었어요. 어떠세요? 회 드시고 싶으신가요? 네, 가을에 정말 강추하는 네, 그런 밥입니다. 밥이 되는 동안 네, 표고버섯 찜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표고버섯을 불려서 전부 이렇게 손질을 해놨어요. 손질을 해놓고 네, 이 표고버섯을 네, 여기에다가 소라고 얘기했는데 돼지고기와 두부를 네, 밑간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얹어서 같이 쪄내도록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 네, 잘 붙으라고 여기다 밀가루를 이제 이렇게 묻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얘네들이 이 탄수화물이 녹말이라고 얘기하죠. 녹말이 물과 네, 재료를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딱 달라붙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준비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표고버섯은 네, 밀가루를 네, 발라서 준비를 해 놨고요. 또 이제 무를 같이 졸이면 훨씬 더 네, 맛있고, 무는 네, 우리가 이제 밥을 해서 먹는데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무를 네, 같이 드시면 더 좋고, 이 또 표고버섯과 돼지고기와 함께 하면 어쩌면 표고버섯보다 이 무가 더 맛있어서 요 무만 찾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네, 무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반 잘라서 또는 4분의 1로 잘라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요거를 네, 4분의 1로 자를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한 4, 5mm 정도로 이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즈가 비슷한 게 좋겠죠? 얘를 끓일 그릇에 네, 이렇게 표고버섯을 위로 올리도록 하고 무는 밑에 깔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여러 가지 재료가 있고 자잘한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간이 되고 이러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타더라도 조금 네,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무가 밑에 있으면 조금 안전하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이제 해놓고요. 또 이번에는 표고버섯에 같이 넣을 소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다짐육이라고 하죠. 다짐육을 가지고 와서 이 표고버섯에 좀 더 잘 달라붙으라고, 얘는 칼로 조금 더 다지면 훨씬 더 이렇게 끈기 있게 잘 붙어요. 보시면. 그래서 좀 더 다졌어요. 돼지고기. 그리고 두부는 한 4분의 1 뭐. 돼지고기보다 많은 거는 뭐 좀 그래서 좀 비슷한 양으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늘. 돼지고기를 요리할 때는 마늘을 좀 넉넉하게 넣으셔도 돼요. 돼지고기의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을 소화 흡수시키는 데 있어서 마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늘과 뭐 이렇게 조리를 하실 때뿐만 아니라 고기를 구워 드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늘을 같이 드시는 건 되게 좋아서, 삼겹살 집에서 고기 구워 드시면서 마늘을 같이 넣고 쌈을 싸 드신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훌륭한 식생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진 파 넣고요. 이때는 이 다짐육하고 비슷하게 해야 돼서 마늘과 파를 조금 더 곱게 다지시는 게 필요하고, 이제 여기에 참기름 좀 넣어서요. 넣고 들기름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간을 뭘로요? 우리 간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맛 주는 거. 이거 설탕 넣으셔도 되고요. 조청을 넣으셔도 되고, 뭐 꿀을 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에다가 소를 조금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표고버섯에다가 소를 조금씩 이렇게 넣고요. 넣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잘 붓고 예쁘게 되라고 녹말가루도 괜찮고, 여기 다시 밀가루를 한 번 더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서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고버섯에 전을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기름 딱 해갖고 전을 붙이시고 익혀서 여기다 넣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리 과정이 좀 더 복잡하고 길어지니까 그냥 하시는데, 자, 여기에는 간이 살짝 되어 있죠. 살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간장을 넣고 찍어서 드셔도 되고 하기 때문에 너무 센 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무에는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무에 이렇게 간장을 넣고요. 필요하면 여기에 저는 들기름을 한 스푼 정도 넣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한 컵 정도 제가 계량을 해서 넣어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한 컵 정도의 이제 물을 붓고 여기에 얹어서 넣도록 할게요. 센 불로 시작해서 하시다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서 15분 정도 더 끓이시면 되는데요. 그 시간은 사실 무의 썬 두께나 이것의 양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의미는 무가 무르게 익는 데까지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에 양이 적어서 뚜껑을 그래도 잠깐 덮어놨다가 15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국물이 없이 다 잘 졸았어요. 살짝 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신가요? 되게 재미있는 모양으로 잘 나왔죠? 하나씩 담아 보겠습니다. 담았고요. 또 이게 표고버섯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어서도 담아 보고요. 투명하게 잘 졸여졌어요. 잘 졸여져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음식으로
도라지 잣즙 무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라지는 요즘에 한참 햇도라지가 나오고 있어서 네, 껍질도 너무 얇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이렇게 문지르기만 해도 껍질이 막 벗겨져요. 어떠세요? 아까보다 많이 벗겨졌죠? 이 정도예요. 그래서 수세미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러서 씻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네드 부분 잘라버리고, 네, 실뿌리 같은 것들, 네, 이런 거 정리하시고, 칼 같은 걸로 긁으면서 껍질을 벗기셔도 되고, 뭐, 칼로 이렇게 껍질을, 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벗기세요. 그런 다음에, 이걸 껍질을 벗겼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네,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르셔서 이렇게 쪼개잖아요. 얘를 이렇게 네, 다 까지면 이렇게 쪼개셔서 얘를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너무 알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네, 굵은 소금을 넣고 바락바락 그래서 이 아구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바락바락 이렇게 주물러요. 그러면 되게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워진 다음에 잘게 찢거나 아니면 두들기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준비를 해 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정말 어렵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도라지를 준비해 두시고요. 네. 도라지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네. 도라지를 이제 소금에다 바락바락 문지른 다음에 소금기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간간할 수가 있어서 찬물에다가 한 두세 번 헹궜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놓고 네, 두들기면 더덕처럼 이렇게 잘게 네, 부서지지도 않으면서 이게 이렇게 잘 펴집니다. 그러면 간이 훨씬 잘 배겠죠. 도라지는 아까 보셨듯이 표면이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잘라놔도 아삭아삭거려서 간이 속에까지 잘 안 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간이 굉장히 잘 배서 도라지를 볶으셔도 또는 이렇게 무치셔도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잣즙이잖아요. 그래서 잣에 즙을 낸다고 얘기하는데 잣에 즙을 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면 얘를 이런 면보에다가 없으면 키친타올 같은 거 쓰셔도 돼요. 한지 같은 거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네, 하시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방망이로 두들겨요. 어때요? 여기가 젖는 것 같죠? 이게 지방이 나오는 거예요. 잣즙을 낸다는 게 이렇게 잣이 으깨지면서 잣에서 뭐가 나와요? 지방이 나와서 이게 끈적하게 되는 상태를 잣즙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이제 해서 했던 잣즙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잣가루를 만드는 건데 기름기가 이렇게 묻어 나오게 하는 거를 네, 잣즙을 낸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에다가 설탕을 이거 이제 새콤달콤하게 할 거거든요. 설탕 좀 넣고요. 그리고 달콤하게 할 게 이제 네, 꿀이에요. 네. 조청을 쓰셔도 되고요. 꿀을 좀 더 넣어서 하시면 네, 맛있거든요. 그리고 식초. 수렴하는 계절에 이런 약성들을 몸 안으로 더 잘 끌고 들어가는 게 신맛입니다. 그래서 식초를 좀 넣고요. 네. 어떤가요? 이제 뽀얀 물이 막 나오죠. 잣에서. 네.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집에 있는 네, 단맛, 신맛 네, 이런 것들을 네, 같이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에 자 준비한 도라지 넣고 간이 잘 배게 하려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묻히는 거 아니고요. 손을 넣어서 네, 이렇게 자 잘 묻히는 방법 이렇게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즙이 보일 때까지 눌러서 이렇게 하셔야 안에까지 네, 여러 가지 양념들이 배요. 그래서 뭐 엄마 손맛이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하지만 다 그게 사실 자기는 하기 싫고 엄마 보고 해달라는 그런 희망인 거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물러서 하시면 훨씬 더 맛있는 뽀얗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포인트를 주는데 역시 네, 견과류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깨 중에서 특히 검은 깨를 여기다 넣어서 색깔도 입히고 그 다음에 네,
건강 효과도 주고. 어떠신가요? 예쁘고, 네. 그래서 검은 접시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한 접시 됐어요. 네, 조금 전까지 차돌박이 버섯밥, 표고버섯찜, 그리고 잣즙 도라지 무침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가을이 시작이고요. 이때 이 호흡기를 주관하는 폐 건강을 네, 좋게 하고 네, 소화를 잘 되게 하고 또 소화 흡수도 잘 되게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네, 밥상을 차려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좀 복잡하고 네, 이렇게 해 먹어야 되나 그냥 한 끼 시켜 먹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조금 수고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네, 그런 네, 즐거운 네, 노동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무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걸 모양을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같이 넣어서 혹은 뭐 한두 가지 빼고 그렇게 조리를 하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그 중에 네, 밥이 또 최고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쌀을 특집으로 하는 어떤 잡지에 저의 차돌박이 버섯밥을 드시고 내 인생의 인생밥이라는 어떤 그 글을 쓰신 걸 봤어요. 그분이 그런 글을 쓰실 만한 이유가 있는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서 드시고 네, 맛있다고 네, 감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강력히 추천해드리는 9월의 밥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